자, 공통수학이 킬러 실전 B입니다. 감개무량하다. 킬러 실전을 A를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B로 들어왔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풀어보니까 A보다는 조금 수월한 애들입니다. 보시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연산 단원인데 웬 원이 등장하고 뭐 이러냐, 뭐 쭉 한번 읽어 보시죠. 읽어봤다고 알고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8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8이에요. 8. 지름은 16이고 그것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눈사람 올라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R1, R2, R3 어딘지 지정 안 해준 건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어쨌든 반지름이 R1, R2, R3인 세 개의 원을 내접시켜 놨어요. 여기까지. 이게 전체 원의 중심이고 각각 원의 중심이고. 그랬을 때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시에 외접한다. 동시에 외접한다.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이 R1, 여기 반지름이 R2, 여기 반지름이 R3. 이 정도는 대충 안 해봐도 알죠. 이게 굳이 2R1, 2R2, 2R3 더했더니 8의 2배인 16이더라. 보다 그럼 반반반이니까 이 길이의 반이고 이 길이의 반이고 이 길이의 반이니까 전체 원에서도 반이겠네. 이거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생각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으로부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와 같다. 한마디로 원색의 넓이 합과 짜투리 넓이 합이 같다. 다시 말해 전체 원 넓이의 절반이 이 세 녀석 넓이의 합이다. 그러면 파이 괄호 열고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 이렇게요. 넓이의 합이 뭐야? 반지름이 8이니까 8, 8에 64 파이 반원 하면 32 파이 이렇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대충 눈치 깠죠. R1, R2, R3 세 개의 합, 제곱의 합.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할 거는 뻔하지. R1, R2, R3, R2, R3, R3, R1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의 제곱에서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을 뺀 다음 나누기 절반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88에 64 마이너스 이거 제곱은 뭐야? 제곱이 왜 나와? 32 뺐더니 32 반 나누기 반 하면 그래 16이 정답입니다. 다음. 근데 이번 이 문제 있잖아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 해도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형 넓이 구하기. 그 말인즉슨 이 삼각형의 넓이를 쓸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써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지. 네.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이거 중3 때 배운 거예요. 당연히 써야지. 자기보다 아래 탕년에 있는 건 무조건 쓰는 거지. 위 탕년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건 안 들키기만 하면 되고 내가 그걸 썼다는 거 안 들키기만 하면 돼. 막 그래서 1학년들한테 미분 가르쳐놓고 다항식 풀리게 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 조금 쉽게 조금 쉬워져. 조금. 항등식 그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어떤 일부가 미분을 쓰면 조금 편해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돼. 근데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니까 당연히 쓰라고 나온 거죠. 당연히. 앞에 1번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하게 생긴 설명이고 중요한 조건 두 개는 세 개는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이 26이다와 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이 72이다. 요게 이제 유일한 건수죠. 그래서 세 삼각형의 넓이 합 당연히 이거 써야죠. 여기 A, B 하고 그럼 여기는 B, C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C, A 또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 BC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 CA 사인 30도 이퀄 26. 설마 내가 이렇게 썼겠냐마는, 그지? 나 혼자 풀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겠냐? 2분의 1과 사인 30도가 공통으로 있을 게 뻔한데 그거 먼저 묶어놓고 시작하지. 그지? 근데 너희들 보라고. 네, 보라고. 사인 30도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4분의 1로 묶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6이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04이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쉽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이 70이다. 이 둘레가 4A고요. 4B고요. 4C니까요. 그러면 얘 뻔하게 얘랑 짝지해서 나갈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나오면 되겠죠. 예, 이게 공통으로 4배씩 한 게 72니까 저거 4로 나누면 되죠. 예, 18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도 역시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가능. 18의 제곱이 얼마인가? 324 빼기 104의 2배 208. 예, 잡아 빼면 116 정답이에요. 다음 m차 다항식 fx를 n차 다항식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 뭐 다 지정해줬네, 그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만 여기 뭐 차수 얘기, 쌓고 뭐 mn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차수 가지고 놀 모양인데, 그러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그 내용들 적을 수 있는 애들 한번 적어보죠. 뭐 있나? 얘가 m차라는 거죠. m차. 예, 그리고 얘가 n차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q가 몇 차가 되어야 되나? 그렇죠. m-n차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어차피 얘보다도 늘 테고 여기서 둘이 합친 차수가 요 차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한마디로 fx가 5차고 gx가 2차면 qx는 3차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rx에 대해서도 할 말 있지. 뭐지? n-1차 이하. 네. 이하. 보통 한 차수 내려가는 걸로 느껴지지만 그 차수, 한 차수 내려가는 애의 개수도 0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n-1차 이하. 요딴 식으로 이제 써 놓으면 나머지 두 개의 대답이 어렵진 않죠. 기억번. qx의 차수는 n-n차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n-n이 1이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차수가 하나 차이 나면 이런 얘기거든요. 차수가 하나 차이 나면 근데 뜬금없이 r은 상수이다. 이거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착각하라고 한 거냐면 1차지, 이게 이렇게 되면 1차잖아. 1차보다 아래여야 되니까 나머지는 상수야. 이렇게 착각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얘 얘기죠. 그죠? 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1차인 것과 얘가 상수항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몫인데.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낮은 차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에는 이렇게 발예라고 해서 m이 5이고 n이 4이면 r은 3차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니은 말은 틀렸어. 다음 m과 n을 합쳐서 10차가 되고 rx의 차수가 둘의 차이의 절반을 만족시키는 모든 n 값의 합은 7이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어떤 관련 얘기냐? 뻔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얘와 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한 차 이하로 낮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10차야? 10차야? 그러면은 여기서 m부터 가능한 애는 뭐냐면 사실은 얘가 5차고 얘가 상수, 몫이 상수고 그래서 나머지가 4차 이하인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 가능한데, 예,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원래는 이게 가능한데 m이 n보다 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배제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배제해 놓고. 그런 다음에 m이 그러면 6차, n차보단 크라고 그랬으니까 둘이 합쳐 10이려면 4차. 그러면 얘가 2차. 그죠? n-n이 2차. 그리고 나머지가 2분의 n-n이니까 요 숫자의 절반. 그러려면 1차. 자, 가능한가? 네? 가능한가? 했을 때 나누는 식이 4차인데 나머지가 1차인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n은 4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7차, 3차 이렇게요. 합이 10이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는 4차가 되고요. n-n은 4차가 되고 그 4차의 절반이니까 2차. 이 n 이퀄 3 가능.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더더더더 써내려 간다면 8, 2가 있고 9, 1이 있고 뭐 이럴 텐데 이렇게 되면 얘가 6차가 되고요. n-n이 얘네 둘이 더해서 8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6의 반은 3차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차가 되면 그 식은 잘못 나눈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8. 그럼 여기가 4차.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가능한 n들을 모두 더하면 7이다. 여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px 누가 봐도 이 px는 x-2의 제곱을 먼저 묻고 그리고 여기에 x-2의 제곱 더하기 6 x-2 더하기 12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바깥쪽에 3승 누가 봐도 x-2의 제곱이 묶이는 게 보이잖아. 3승 안쪽에서. 그러한데 내 눈에 그러한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걸 정리했더니 x-2의 m승 x 세제곱 마이너스 n의 n의 3승 이렇게 되더라. 아마도 이 3승의 출시는 얘일 테고요. 그죠? 이 3승의 출시는 얘일 테고 여기서 이제 살짝 아주 1, 2초간 갈등을 할 거예요. 1, 2초간. 뭐냐? 이 m과 n을 구하기 위해 수치 대입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계수 비교법을 쓸 것인가. 수치 대입이라는 건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모르겠는 미지수나 계수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 계수 비교법이라 함은 어느 한쪽을 정리하여 야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너랑 너랑 이렇게 같아야지,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같아야지, 이렇게 비교하는 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략 1초간 고민하고 계수 비교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치 대입법을 하자니 결국 알고 싶은 게 여기인데 x-2 이런 거 보통 0 되는 거 집어넣어서 찾잖아. 근데 2 넣어봐야 양쪽 0이야 다. 그리고 이거 찾아봐야 n 집어넣는 건데, 아니지 3승근 루트 n, 3승근 루트 n 배우지도 않은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수치 대입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눈치는 좀 차는 게 있죠, 이게. 눈치. 그렇지. 얘가 무언가의 3승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승 마이너스 n이라고 했을 때 이 n은 나는 눈치상 8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원종아, 왜? 눈치라고 그랬어. 근거가 아니야. 눈치. 눈치상 난 이게 8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럴까? x 세제곱 빼기 2 세제곱하면 x 빼기 2도 묶을 수 있어. 그렇지. 이쪽에 x-2가 너무 많아. x-2가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아직 정리 안 됐는데 x에 대한 2차식이거든. 그러면 뭔가의 그리고 계수가 다 정수잖아, 이쪽이. 내가 저걸 전개한다는데 갑자기 계수가 무리수가 나오겠어, 유리수가 나오겠어. 계수가 다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뜬금없이 x 3승 마이너스 7 이래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 n자리에 2의 세제곱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바가 뭐냐면 x-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요런 인수분해꼴. 그럼 이제 지금 내 가정이 맞으려면 이쪽을 정리한 2차식이 요게 되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12입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x-의 한 개를 얘한테 주고, 그걸 x 세제곱 마이너스 8로 만들고, 그리고 x-2가 하나 남은 상태에서 거기에 3승을 한 거지. 그러면 결론. m은 얼마냐? 요걸 요 놈과 분리한 거니까 m은 3이다. n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문제풀이가 끝난 거고요. 1차. 이제 질문. x3m은 m이 3인 걸 알았으니까 x9차의 계수라는 뜻이고요. xn은 n이 8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x의 8승의 계수의 합을 구하시오. 가 질문입니다. 누구의? 이 px의 px 이퀄 x-2의 세제곱 x-8 x 3승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이렇게요.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겠지만 머리를 쓰기에는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기에는 다 전개가 너무 쉬운 3차예요. 3차. 이게 전개가 안 되는 뭐 8차나 11차쯤 되면은 내가 머리를 써서 딴짓을 좀 해보려고 할 거야. 근데 3차는 전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전개하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2 6x 제곱 더하기 3배의 제곱 4 12x 마이너스 8 괄호 닫고
이것도 x3승을 잠깐 t 같은 걸로 치환한 다음에 전개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x의 9승 마이너스 38에 24 x 6승 더하기 88에 64 곱하기 3이 얼마냐? 164 곱하기 3은 4, 3, 12. 192 x 3승 마이너스 이건 좀 귀찮아서 510이긴 한데 안 쓸 거야. 이거 어차피 안 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파란색으로 x의 9차. x의 9차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한 것이 x 세제곱에 x 9차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x8은 뭐 안 나올걸요, 잘? 그죠? 요 6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요거밖에 안 나와요. 짝수차는 x8 그래서 6 곱하기 24 144 마이너스 32 144 마이너스 32 1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큰 두 실수 AB에 대하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은사 A 더하기 B는 1을 줄 테니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B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문제 푼 사람 저는 다 풀었어요. 좋아요.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못 푸는 사람. 근데 그 못 푸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두 식을 5만 그 어떤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암만 해도 요 모양이 안 나와요 선생님 하고 포기해 버리는 케이스예요. 요 모양이 안 나와요. 이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이 두 개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연립방정식의 구조입니다. 연립방정식의 구조. 그러니까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문자가 두 개잖아요. A, B.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야. 등식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내가 작정하고 들어가면 A 값이 얼만지 B 값이 얼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가 상수, B가 상수로 구해지는 구조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그 숫자가 안 나오겠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구할 수 있다인 건데 이 못 푸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만지다가 이 모양과 구조를 못 만들면 거기서 손을 놔버리는 거야.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이 애를 숫자를 직접 구하는 걸 지향하고 뭔가 식을 좀 건드려서 이렇게 근처 언저리로 좀 가보려는 이유는 그 A가 뭐 무리수가 나온다거나 복소수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좀 숫자가 더러워서 바로 넣기에는 좀 짜증이 난다. 그럴 때 넣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해보자.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당연히 A 더하기 B와 A 삼승 B 삼승은 합곱 문제니까 당연히 곱을 구하러 가겠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4인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 3A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원래 이 문제죠. A 더하기 B 합과 AB 곱을 주면 내가 몇 차든 무슨 방식이든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하는 짓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 이 A 더하기 B를 두 근의 합으로 보고 AB를 두 근의 곱으로 보고 이렇게 2차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 하나를.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두 근이 A와 B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를 하면 1이 나오고 AB 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썼을 때 A를 이 2차 방정식에 집어넣은 결과는 반드시 얼마여야 되냐? 0이어야 되죠.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X값에 B를 집어넣은 결과는 반드시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란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A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A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여기 있던 애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거니까 2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얘가 2A였고 얘가 2였고 이 결과물은 4A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맞는 거죠. 최대한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방정식의 해는 근의 공식에 넣어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5가 됩니다. 더럽잖아요. 예. 이 두 근 중에 큰 근이 A, 작은 근이 B라고 했으니 A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일 테고 B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일 텐데 예. 저거를 여기다가 다 때려넣고 계산하려니 얼마나 짜증이 나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러니 A에다가 이제 저 중에 큰 근인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걸 변형하는 이유는 그냥 넣기가 짜증나서예요. 짜증나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원래 각각의 A, B 값이 다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문제죠. 오히려 그거보다 그 모의고사 때 그 문제보다 더 쉬운 버전입니다. 쉬운 버전. 자,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여기 있는 x제곱, 4y제곱, z제곱이 저기 있는 x의 제곱이고 2y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z의 제곱이구나. 예. 그러면 이미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항도 이거 얘네 둘이 곱한 거네.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yz가 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z와 x를 곱하면 요게 되네. 이거 쟤네 셋을 곱한 합이구나. 눈치를 채시면 이제 좀 보기 편하게 x를 a, 2y를 b, 마이너스 z를 c 이렇게 치환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가번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되는 거고요. 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
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 또 지난 시간에 경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지금 4명에게 내가 아무나 찔러도 대답할 수 있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종이 얘의 의미는 얘는 얘인데 얘의 의미는 그 다음 원종이 안 되고 재성이 얘는 이거이다 이거는 이거이다 이거는 이거이다 응.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A, B, C 다 같다. 예. 아까부터 원희는 계속 답을 불러대고 있었고 예. 이거는 A equal B equal C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게 여기서 요게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저 고리에 뭐가 있지? 고리에 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가 0이라 하면 얘가 2분의 1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로 변형이 될 수 있고 그게 0이라 했으므로 얘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0이어야 돼서 결론적으로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얘기했죠. 여러 차례. 그러는 순간 원래는 나는 마음속으로 이걸 제곱해가지고 막 넘기고 어쩌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바로 내려오는 순간 는 4가 됩니다. A equal B equal C equal 4가 됩니다. 왜냐? 가번에서 3개 더하면 10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모두 같은 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x equal 4 2y equal 4 예, 마이너스 z equal 4가 돼서 진짜로는 x는 4, y는 2, z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질문은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을 해서 더해달라 했기 때문에 16, 4, 16 이렇게 더하면 36이 되겠죠. 요 라인이야, 요 라인. 이게 아니고도 물론 저쪽하고 엮어서 A equal B equal C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건 많이 돌아가는 길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묻자, 원이야. 내가 이쪽을 먼저 건드렸을 것 같으냐? 이쪽을 먼저 건드렸을 것 같으냐? 왼쪽. 네, 당연히 난 왼쪽을 먼저 건드렸어요. 왜? 원래는 질문이 뭔지 묻고 왼쪽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네, 원래는 질문을 먼저 읽고 질문에 필요한 요소들을 왼쪽 조건에서 끄집어다 쓰는 거잖아. 근데 왜 안 그랬을까? 윤호야, 내가 왜 안 그랬을 것 같아? 왜 왼쪽식을 먼저 건드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른쪽 식에 x 플러스 y야 y 플러스 z하고 z 플러스 x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저거를 1-x 이렇게 건드렸다고? 아니야. 전혀.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갈 건 맞는데 내가 건드렸다는 건 그게 아니야. 이걸 엮는 거지. 내가 건드렸다고 하는 건. 이 두 식을 엮는 거예요. 근데 왜 건드렸을까? 질문이 뭔지도 모른 채. 뭔가 확신이 있어서겠지? 예? 얘들아. 세제곱 들어가는 공식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없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경우는 많아.
이런 경우는 맞는데 세 개의 문자를 세제곱 세제곱해서 더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그거를 그냥 쓰는 거지.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마이너스 3xy지. 뜬금없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세 개를 세제곱해서 더하는 공식은 얘밖에 없어. 그래서 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아니나 다를까 이 공식의 일부분에 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와 얘를 딱 주는 순간 틀림없이 이거랑 관련돼 있는 공식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x제곱.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대로는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이거죠. 지금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g 더하기 gx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z yg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차피 모르는 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거는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모르는 걸 그냥 증폭시켜 버리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 얘가 13 마이너스 3xyg는 얘는 이 자체로 1이라서 1 곱하기는 취급 안 하고 그럼 여기만 남아서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3배의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말이야 얘들아. 여차하면 나 이거 xyg는 한 다음에 여기다 때려 넣을 준비도 돼 있어요. 게다가 이거 상수항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12 마이너스 3xyg 이퀄 마이너스 3xy yg gx라 3으로 약분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4 1 1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거를 xyg는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때려넣고 나머지하고 합류시킬 수도 있다니까. 물론 안 그럴 거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이거가 등장을 했으므로 이식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여기서 멈춤. 여기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본 문제를 건드려 보자. 본 문제를 건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게도 x, y 괄호 열고 x 더하기 y 대신에 1-z. 윤우가 얘기한 대로 이걸 해보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gx 1-y 더하기 2xy. 여기다가 내가 문이라고 쓸게. 이게 질문의 그 식이다. 나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전개 xy 그 다음에 플러스 yg 플러스 gx. 왜 얘네들 먼저 했냐면 요게 이렇게 곱해도 xyg 이렇게 곱해도 xyg 이렇게 곱해도 xyg 마이너스 3배의 xyg가 보여서. 그럼 여기 2개. 그럼 뭐야? 마이너스 xyg. 놀랍죠? 놀랍죠? 얘가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가 이쪽으로 넘어온 게 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아니고 이 공식이 갈 길이 뻔해서 그래. 뻔해서. 그 뻔한 길로 가야지. 이것도 너희들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지만
가령 나온다면 있잖아. 모의고사나 이럴 때 나온다면 나는 딱 2초 만에 답 쓰고 지나가요. 자, 2초 만에 답을 쓴다면 얼마일까? 직관,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중간 논리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최대값은 최소값은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이 적은 조건을 주면 왜 대부분의 정답이 A equal B equal C일 때란 말이야.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333 오케이 339 339 339 93 27 27이 답이겠네. 네, 답 써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다 풀고 돌아와서 여유가 좀 생기면 답은 27 같은데 이제 왜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논리구조는 좀 최대값인데 A, B, C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A, B, C가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짐으로써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어처구니 없지만 들어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오! 돌아와. 나 뭐 누른 거야? 아니 뭘 눌렀길래 문제까지 사라져? 우와. 저기 옆에 오. 아, 들어갔다. 뭐 짓을 한지 모르겠네. 예. 이거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인 부등식이에요. 뭔가를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그 세 개를 더했어. 그러면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제일 작을 때가 0이야. 제일 작을 때가. 그리고 그 제일 작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게 단 A equal B equal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와 B와 C가 모두 같으면 얘가 0, 0, 0이 되면서 얘가 는 제로가 된다고. 부등식이 사라져. A equal B equal C가 되면. 근데 그 외에 AB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AB와 C가 ABC 중 어느 두 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걔는 0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 크거나 같다는 대등한 조건이 아니라고. 99.99999%에 대해서 크다고 크다고 A equal B equal C라고 하는 그 딱 한 조건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사실은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이게 뭐의 변형식인지 알지?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응? 라는 거야. 근데 다시 요 녀석이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맞아요? 예,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부등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치 변형으로 내려오자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그냥 내리면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렇게 남기면 3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상수라는 거야. 9981 9981
이제 더 말해봐야 입 아픈 얘기가 됐죠? 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아무리 커져도 27보다 클 수 없다 이거거든. 27. 제일 클 때가 그럼 언제냐? 제일 클 때가 27인데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을 쫙 따라 올라가 보면 단 A 이퀄 B 이퀄 C일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직관적으로는 이때를 기억해 버리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이걸 기억하는 거고, 이 수순을. 그런 거다. 물론 다소 억지스러운 건 저도 알아요. 어쩔 수 없지. 아직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또는 뭐 세항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 뭐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건가요? 저희 아직 그 부정식 방법 부동식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진 않고 부등식을 뭘 안 배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아니 그래도 최대값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서 어쨌든 내가 이제 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한 이유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약간 있어 보이는 걸 표방하는 거라 이렇게 한 줄짜리 문제를 잘 안 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내서 그러면 안 되냐? 안 될 건 전혀 없죠. 이거야말로 그냥 약간의 노가다성 문제겠죠. 물론 눈치를 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눈치냐면 이거 내가 AC BD를 A로 BC AD를 B로 치환하게 되겠군. 곧 치환하게 되겠군. 이런 생각. 왜냐면 나한테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아마도 이렇게 시키겠지.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그러니 사전에 A-B와 AB를 구해봐야지 이런 식의 이제 목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식을 건드리는, 여기 4개의 식이 주어져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문자 4개, 등식 4개는 다 풀리는 애들이에요. 다 풀리는 애들이야. 그걸 적어하기 싫을 뿐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써서 여기다가 쳐넣기 싫을 뿐이라고. 해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다만 내가 굳이 왜? 이런 거지. 내가 굳이 왜? A-B라 함은 저기 치환에 의하면 AC-BD 마이너스 BC 플러스 AD인데 이게 A-B죠. 여기서 내가 이거를 못 구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아닌 게 아니라 짝을 이렇게 줘서 그렇지 요렇게 지면 A로 묶은 C 플러스 D가 되고요. 요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B 묶은 C 플러스 D예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C 플러스 D에 곱이 됩니다.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4와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4 된 거지. 그럼 AB는 어떨까? AB는 전개를 해보면 AC-BD와 BC-AD의 곱인데요. 이거는 뭐 딱히 무슨 숫자기 나오질 않으니 전개를 좀 해봐야겠지? 전개를 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AB C제곱 요렇게 곱하면 A제곱 CD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CD 또 더하기 AB D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AB로 묶으니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CD로 묶으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그죠? 근데 AB곱을 이미 알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네요. 그리고 CD도 알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더하기 3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개 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못 구할까? 이거 두 개 들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얼마든지 구하죠. 얼마든지 구하죠. 그래서 넣으면 돼요. 네. 넣으면 돼요. 16 플러스 플러스 2AB인데 그 플러스 자체가 마이너스 AB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16 마이너스 2. 예, 이거 14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1제곱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6. 7. 예, 예, 마이너스 7. 플러스 3 곱하기 14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35요. 끝났습니다. 그러니 4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35 더하기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에 맞춰 드립을 해가는 거죠, 식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도 질문이 A 3승 더하기 B 3승이잖아요. 니들한테 무슨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건 간에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이거 A, B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니들한테 주어진 게 A 3승 더하기 B 3승이니까, 아, 나는 A 더하기 B와 A, B를 구하는 방향으로 쟤들을 한번 건드려 볼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요. 사실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어떻게 건드리냐에서 저는 좀 운이 좋게 갔어요. 운이 좋게 갔더니 B분의 통분했더니 AB 더하기 1이 나오더라고. 그게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또 A분의 이쪽도 A분의 통분했더니 AB 더하기 1 이게 똑같이 나오더라고. 3 마이너스 루트 5. 식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식을 통분한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일종의 힌트나 영감 같은 거잖아. 그지? 감 같은 거잖아. 감이 여기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거 켤레무리수 아니니? 켤레무리수? 켤레무리수는 대부분 둘을 더하거나 둘을 곱하는 용도로 써요. 용도가 아니라 그렇게 곱해야 뭔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더하거나 곱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수를 유리수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제일 처음 해본 건 마음속으로 이 둘을 더하는 거였어요. 둘을 더했더니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1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과 좀 멀어. 그래서 곱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곱을 하려면 이대로는 못 곱하니까 통분을 시킨 거거든. 이 둘을 곱하려고 하는데 곱을 이렇게 분수 달고 곱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통분을 해서 곱을 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게 걸렸어요. 뭐냐? AB 더하기 1은 3 플러스 루트 5 B가 되고요, 얘가. 다시 얘 AB 더하기 1은 3 마이너스 루트 5 A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두 변을 좌변, 저변, 우변, 우변끼리 곱하는 거야. 곱했더니
AB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건 9-5가 돼서 4가 되는데 AB 둘이 곱하면 4AB가 됩니다. 얼쑤. 굳이 이거 전개해보지 않아도 이 4AB가 일로 넘어가서 얘한테 스며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AB-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요소로 AB는 1이 나왔는데 이러면 완전 땡큐죠. 이렇게 되면 A랑 B랑 역수였다는 소리고요. 역수였다는 소리고 이 B분의 1이 사실은 A였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지. 이 A분의 1이 사실은 B였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지. 예. 그래서 A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B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원한대로 A 더하기 B를 해줘도 3이다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대로, 내가 설정한 방향대로 합과 곱이 되었고, 예, 그것을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에다가 대입 27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9, 18 이렇게요. 됐죠? 이번에는 좀 간단했습니다.